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위치한 세상에 하나뿐인 치과에서 데스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슈퍼스텝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 해야만 하고 또 병원에서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오늘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30년 차 그리고 40년 차까지 행복하게 치과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건 단지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저의 동료들도 똑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더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즐겁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주체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체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이 단어는 스스로 계획하고 그리고 의존적이지 않다는 뜻이 있다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행복하게 일하는 주체적인 스텝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작년보다 그리고 지난달보다 더 성장하는 스텝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스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는 잠자는 시간 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곳에 바람을 쐬러 가거나 아니면 휴가를 내고 멀리 떠나는 등 여행을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저는 자유여행을 하는 편인데요. 자유여행은 어떤 여행지를 갈 것인지부터 코스는 어떻게 돌 것이고 밥은 어떤 걸 먹고 잠은 어디서 잘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행을 바탕으로 다음 여행을 계획할 때는 더 멋진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남이 짜준 대로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가이드가 안내한 대로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이 끝난 무렵에는 내가 갔던 곳의 지명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7년 동안 치과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던 시간들을 자유여행에 한번 비유해 보았습니다.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일을 하다 보면 행복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성장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접니다. 네, 무릎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접니다. 제가 5년차 때 처음으로 꿈을 향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규모가 좀 있는 총 직원이 120명가량 되는 치과의 보험청구 팀장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험청구 팀장의 역할은 제가 환자와 공단에 정당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를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수납 안정화에 힘써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있고 너무 좋은 치과에 입사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업무를 파악하면서 저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월 억대의 청구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지만 수백만 원치를 삭감되고 또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왕 내가 이 일을 맡은 거 정말 그 누구한테 시켰을 때보다 더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16분의 원장님별로 진료 스타일이 어떤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병원장님께 제출을 했고요. 그대로 매달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제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다른 어떤 직원들이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처음에 제가 입사하기 전에 10분의 1로 삭감 금액을 줄이고 싶었다는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은 삭감액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입사하기 전년도와
동월 대비 금액이 제가 월 평균 청구 금액을 평균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음가짐이 결국 병원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 거는 물론이고 제 스스로가 정말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업무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청구팀장 있는데 뭐 그 사람이 다 하는 일이잖아라고 했던 직원들도 제 교육을 통해서 조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미래에 더 성장할 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 팀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코디네이터는 이직률과 전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들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람을 찾거나 즐거움을 찾지 못했고 받고 있는 연봉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받을 만한 선배가 없었고 결국 다들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저연차 때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팀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원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나 아니면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만큼 치과에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환자와 통화를 하는 것도 그리고 환자를 응대하는 것들도 다 우리 치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너가 생각을 한다면 결코 이게 쓸데없는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일을 하기보다는 좀 더 즐겁게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하기를 바랬고요. 또 지난달 그리고 지난해보다 더 성장하는 스텝이 될 수 있게 퇴근하고 나서도 그냥 놀고 뭐 쓸데기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직원들 데리고 세미나도 다니고 퇴근 후에 같이 공부도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따라와 주고 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근무했던 그 치과를 퇴사하면서 받았던 편지인데요. 제가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편지인데 편지 내용에 저로 인해서 치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흥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는데 연애 편지를 받은 것만큼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슈퍼스텝으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영향을 주는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치과는 세아치과인데요. 세아치과에서 데스크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치과에는 따로 상담실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코디네이터가 다 같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1대1로 환자분의 상담을 하고 내가 맡은 환자는 치료 중과 치료 끝나고 후에도 계속적으로 매니지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자칫 단순하고 너무 획일적이어서 좀 일에 흥미를 잃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담을 하고 환자를 매니지하면서 좀 더 주체적이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에 주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환자분들과 소통하고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데요. 환자분들과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듣는 얘기가 나 돈을 다 냈으니까 이제 나한테 신경 안 써주겠네? 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앞으로도 상담이 끝나고 비용을 다 낸 후에도 많이 신경을 써드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드리고 싶었고 실제로도 환자분들이 우리 세아치과 내원함으로 인해서 구강 건강을 앞으로 계속 돌봐드릴 그런 친구가 생겼다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끔 10명의 코디네이터가 모두 환자분을 1대1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치료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후에도 한 2주 정도 지나거나 한 달이 안 된 시점쯤에 환자분께 치료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신 게 없었는지 다시 한번 안부 인사를 보내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내가 말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치과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기념일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병원에서 단체 문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환자분들께 개인적으로 저와 친밀함이 생긴 환자분들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드려서 또 한 번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환자분들과 소통을 하면 그 다음 정기검진 일정을 내원하셨을 때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개인 SNS 계정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네, 저희 병원에서도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저희 세아치과의 SNS는 이렇게 환자를 직접 응대하는 코디네이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나 직원들이 직접 맛집에 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로도 SNS를 통해서 치과를 내원해 주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오시기 전부터도 이미 치과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끼고 내원을 해주시고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치과와 함께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기억해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원장님이 시켜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저희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주체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원장님이 기대하셨던 것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치과에 오시기 전부터 세아치과를 SNS로 통해서 친근감을 느끼시고요. 끝나고 난 후에도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혹시 손편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1년에 한두 번도 좀 받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희 세아치과에서는 신원 환자분이 오시면 치과위생사가 직접 댁으로 손편지를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편지는 편지 안의 내용에는 치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치료를 해드릴 원장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앞으로 환자분의 구강 건강을 잘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드리는데요. 이것도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냐에 따라서 내가 이 환자를 나를 찾는 환자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세아치과의 이미지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각인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SNS에다가 세아치과를 검색해보곤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받은 손편지를 직접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희 세아치과 계정이 아닌 본인 개인 SNS 계정에 태그를 감동을 받았고 정성스러웠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거를 보았습니다. 제가 받아도 굉장히 감동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병원에서 어쨌든 이건 원장님께서 시켜서 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그 환자를 내 환자로 만들어서 내가 이 환자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나도 환자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제 7년간의 그 치과에서 했던 일을 자유여행에 비유했었는데요. 30년 차, 40년 차까지 행복하게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계획을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저 박진영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앞으로 더 주체적이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